저희 재정세무민원과 업무 간략한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단은 세무 분야, 국세와 지방세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과 관련된 분야인데, 재정은 이제 주요 민원은 국유재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관련된 민원인데, 그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따른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국유재산이 필요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에 그거와 관련된 대부계약과 관련된 거, 그리고 국유재산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그런 국유재산을 매각해달라, 그런 것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거긴 한데요. 예금, 보험 이런 거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금융회사라는 데가 다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1차적으로 그 민원을 신청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해서 그거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세무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무 분야라는 게, 조세 부과라는 게 상당히 그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저희가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시정 공고나 의견 표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이 저희 재정세무민원과에서는 제일 많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주요 처리한 주성과를 보시겠는데요. 이 성과를 보시기에 앞서서, 어차피 조세 분야가 주된 분야이다 보니까, 조세 분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국가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행해지는 행정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행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헌법 38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헌법 제59조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다거나 징수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임의로 행정기관의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규칙이나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조세 법률주의라는 대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A기업의 법인세 해결 사례를 보시면 이게 150억 관련된 소송이고, 헌재와 대법원이라는 우리나라 양대 어떤 사법기관에서 2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그런 민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절충안을 제시를 해서 의견 표명을 했던 사안입니다. 헌재와 대법이 서로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서 20년 동안 지리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해결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 부과된 법인세 61억 원을 부과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고충민원은 역사가 아주 스토리가 긴데, 이 35년 전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에 이제 그 당시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기업 상장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1989년 말까지 상장을 하면 법인세 일정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89년까지로 최초에는 상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 시한이 계속 연장 시행령의 개정에서 연장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2003년 말까지 상장을 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A기업은 그 당시에 2003년 말까지 아무튼 사정에 의해서 상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이 되자 국세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154억 원, 법인세와 방위세를 포함해서 154억 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서 말한 그 근거법이 조세감면규제법인데 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중간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개정하는 중간에 이 근거가 되는 부칙 조항이 1994년에 전부 삭제가 되고 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을 가지고 시행령에 계속 이제 87년, 89년 계속 연장하다가 결국은 2003년까지 연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했는데 신청인은 이 조세감면규제법이 부칙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조항이 삭제가 된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 상태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런 취지에서 행정, 심판, 온갖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때 이 신청인은 다시 이 패소한 거가 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서 이 실효된 부칙을 유효한 것을 의지해서 그걸로 인해서 과세를 한 것은 조세법률제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한정위원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질의한 공방이 시작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그거 한정위원 결정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기각을 했습니다. 신청인은 그래서 다시 지금 그 이후에 헌재 대법원 재심 기각 판결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라고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현재 대법원에 다시 재심 청구를 해서 현재는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민원을 받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헌법, 세법 그 관련 분야의 그 최고 권위자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자라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의 토론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 그리고 수차례 소위원회에도 저희가 5차례 정도 상정을 거듭해서 결국은 그 20년 동안 지리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민원의 해결의 신말을 찾게 됐는데 결론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출발하다 보면 국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권익위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조세 소송으로 인해서 신청인이 권익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부가처분의 적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원인은 법 개정 과정에서 생긴 입법상의 흠결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저희가 의견 표명안으로 상정을 했고 그 의견 표명안 안에 이제 이걸 환급하게 되면 그 환급하는 원금인 61억 외에도 환급 가산금까지를 주게 돼 있는데 그 환급 가산금까지를 주게 되는 것은 너무 좀 또 과도한 일반의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소지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환급 가산금은 제외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하도록 그렇게 국세청에 의견 표명안으로 그렇게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도 이제 국세청에서 그 처리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안건은 영농조합 법인세 관련된 민원인데요. 이 최초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했을 때는 그 신청인들 4개 법인이 한 2억 원 정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 환급해달라라는 그런 민원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 사유는 이 영농조합 법인이 법인세 환급을 받으려면 그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희한테 신청한 이 법인 외에 또 다른 법인이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농업 정액제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조세특례 제한법의 그 저기 위임 범위,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그 농업 정액제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냥 협력의 의무에 불과하다. 그래서 꼭 굳이 그걸 제출하지 않더라도 용농조합 법인이면 환급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법인이 약 2억 원의 그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한 법인 외에도 많은 법인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르러서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봤더니 총 2,700개 법인의 그 금액 규모는 17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거를 환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일단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환급을 해주는 방향을 계속 논의를 했는데, 국세청의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환급을 하고 싶어도 부가제척기간이라고 그래서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를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내줄 수도 없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 4개 법인 외에 다른 그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그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았는데, 이 법인들은 똑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었는데 환급 부가제척 기간이 지난 부분은 환급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국세청의 최초 의견이었지만,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해서 2,700개 법인 그리고 금액 규모로 보면 170억 원을 그렇게 환급하도록 의견 표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세청에서는 170억 원을 환급 조치를 최종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에 뭐 4개 법인의 2억 원에서 그칠 민원이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700개 법인 그리고 170억 원에 이르는 그런 법인세를 환급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한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희 재정세무위원회는 세무, 특히 국민들이 우편함을 열었는데 세금 고지서가 있으면 가슴이 덜컥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집이 2채 있으시거나 3채 있으신 분은 종부세가 몇 천만 원 나온 거 아닌가? 아니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재산세나 취득세, 뭐 이런 자동차세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런 세금들을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면 좋지만 똑같은 소득 내에서 자기가 불합리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법 부당한 경우가 처분이 있을 때 저희는 또 그 민원을 제출해 주시면 또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금 더 법령이 잘못 적용되지 않았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